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이렇게 첫 영상을 Q&A 영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부끄러우니까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처음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해창 작가에 가기로 제가 결심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약간 이제 나는 뭘 하지? 라는 그런 시간을 거친 후에 스스로 이제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이게 계기라고 하면 계기지만 문창과에 가기로 했을 때도 졸업하고 나서 뭐 하지? 하다가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할 때도 그렇고 약간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걸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다음 승땡님이 해주신 질문, 어떤 계기로 SF를 좋아하게 되었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써야 붙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썼던 그 글들하고 현재 SF 작가분들이 쓰는 글의 소재나 뭐 주제나 특징 이런 게 그때 저의 글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SF라는 개념도 몰랐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합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붙을 수가 없다.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글들을 보아하니 조명이 하나가 꺼졌네요. 노트북 화면이란 조명이. 보아하니 이런 글들은 당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고 그래서 계속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2022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소설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열심히 쓰긴 했는데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글을 한번 봐주시고 제가 이 중에서 되게 다양하게 글을 썼거든요. 그 중에는 뭐 지금 말하는 SF 소설에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 아니면 실험적인 거 되게 다양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그럼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저는 SF 작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학문학상이 이제 죄송합니다. 트름했습니다. 좀 왜 이렇게 트름이 자주 나올까요? 한 번 먹으면 한 번 트름하는 그 정도라서 아무튼 그때 한국과학문학상이 그 전까지는 이제 6회가 언제 개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모가 뜨자마자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별땡님의 질문입니다. 평소에 글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땡님의 질문입니다. 닉네임이 한 글자라서 땡님이 되셨습니다. 스토리 구상할 때 아이디어로 주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일상 모든 곳에서 얻는 편인데요. 최근에 얻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밥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을 주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전이 다른 로봇들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버전에서는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방석을 좀 낮추고 저 버전의 로봇에서는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로 굳어져 있고 하지만 나라는 로봇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좀 로봇의 버전에 빗대서 표현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한 과학 박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고래는 물에서 걷고 뱀은 땅에서 헤엄치는 존재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떠올라서 소설을 어떻게 써봐야겠다는 아니고 그냥 흥미로운데 하고 수집해놓은 거에 가깝지만 또 하나는 완전 최근에 꿈을 꿨는데 이틀 전에 꿈속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어떤 신곡을 발표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물로 돌아가. 묻에서 더 있지 말고 원래 우리가 일단 물속으로 돌아가. 이런 가사인 거예요. 깨고 나니까 기분이 좀 묘하면서 뭔가 인간이 아가미를 진화시켜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소설로 써보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가 필요하니까 어떤 부모들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적도 있고 근데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꾸긴 하지만 이렇게 소설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잦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현땡님의 질문. 소설을 쓰기 위한 루틴이 있나요? 잘 먹고 잘 자기.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들어서 잡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 몸 관리가 곧 소설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몸이 안정이 돼야 감정과 정신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최대한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라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에게 소설이란 무엇인가요? 작가님의 소설이 지향하는 것은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소설이란 닭벼슬 같은 겁니다. 이제 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내 얼굴에서 닭을 봤을 때 제일 잘 보이고 그거 없이는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닭한테 그 닭벼슬이 저한테 소설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소설을 지향하는 거는 따끔함입니다. 세상을 약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낱 인간인 제가 뭐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좀 그렇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글을 읽고 약간 뭔가 누가 볼을 콕 건드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영향이면 좋겠어. 무심코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가 볼을 콕 찔렀어. 근데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지? 누가 어디서 찔렀지? 한번 주변 광경 한번 낯설게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 소설을 지향하는 건 그겁니다. 현땡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본 소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소설은 제가 받침대로 쓰고 있군요. 남자친구한테 이 책을 추천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로저 젤렌스키라는 SF 작가의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라는 책 중에 프로스트와 베타라는 단편이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읽은 게 아니라 그게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먼저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이어지는 현땡님의 질문. 좋아하는 작가와 최애 소설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조우의 나디아. 아직 미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2018년? 9년 정도에 처음으로 구상을 해서 블로그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쓰면 쓸수록 저보다 이 소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긴 했지만 이걸 완성하려면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 30대 중반은 되어야 아니면 40대 초반은 되어야 이걸 만족할 만큼 완성하지 않을까. 다음 이땡님의 질문입니다. 소설을 읽다 혹은 쓰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처음으로 나를 울린 글은 어떤 것인지. 고등학교 때 독서랑 그때도 현저히 없긴 했지만 덕혜옹주라는 책을 읽고 엉엉 울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용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그게 이제 글을 읽고 운 첫 기억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의미 있었던 일이라 함은 제가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란 걸 써봤는데요. 그때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실기시험장에 가보고 나니 뭔가 마침 또 제가 썼던 거랑 비슷한 제재가 나와서 그 연습했던 소설을 그대로 썼는데 그때 완성하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장에서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하고 강의실에서 아직도 기억해. 두 번째로 일찍 그냥 뛰쳐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어머니랑 전화를 했죠. 엄마가 시험 잘 봤어? 이렇게 하셔서 여기 언덕이 너무 많아서 오르막길이 많아서 이 학교는 붙어도 안 올 거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제 목요가 됐죠. 현땡님의 질문입니다. 조우 작가님에게 소설이란 2편 더 써야 하는 거. 쭉 이어지는 현땡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나요? 제가 닭이라는 걸 아는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지금도 일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상태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제 에너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닭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괜찮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에너지를 온전히 글에 쏟아부을 수 있는. 모땡땡님의 질문입니다. 글을 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글을 쓰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궁금해요. 가장 행복했던 건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게 몰아치는 행복 같은 건 아직 없었고 이제 저의 정체성이 SF 쪽이라는 걸 깨닫고 한국과학문학상에 3014 1592라는 소설을 냈는데 그걸 쓸 때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다 쓰고 몇 달 지나서 두 달이 지금 안 됐나? 그걸 이제 다시 읽어봤을 때 조금 행복이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네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저도 이제 알게 된 과정이어서 근데 본심까지 놀랐는데 다시 연락이 안 오네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항상
현땡님이 글이 잘 안 써지고 어려울 땐 어떻게 비껴나가고 극복하려 하시는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소설과 멱살을 붙잡고 싸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웁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땡님의 질문. 작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을 다잡으시나요?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있고, 글을 그만 쓰게 만드는, 그만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뭐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원동력을 주는 것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쓰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쓰다 보면 그냥 싹 머릿속이 깔끔해지고,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그냥 글을 씁니다. 예전에 이세돌님이 바둑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소설로 쌓인 스트레스는 소설로 푸는 게 제일이라서. 이응땡님의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형편없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스티븐 킹 할아버지가 형편없는 작가란, 한 번 형편없는 작가는 영원히 형편없는 작가라고 하시던데 이에 공감하시나요? 사실 지금은 글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단해 보이는 단계라서, 글을 막 쓰기 시작할 때는 왜 애들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라면 더 잘할 텐데? 이거밖에 못하나?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네, 딱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형편없는 작가란. 생각이 나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 할아버지의 의견에는 잠시 물 좀 마시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글은 타고난 걸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글이라는 게 결국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전부 시간이 걸려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봐야 물론 표현력이나 통찰력, 창의력 이런 거를 타고난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세상을 들여다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형편없다는 건,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속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건데, 그걸 벗어나면 당연히 그 상태는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계속 형편없게 만드는 그 요소를 없애고 다른 상황 속에 혹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형편이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승땡님의 질문. 사주와 SF는 좋은 의미가 있어서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나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게 두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주는 이제 이의 직업이 세상 명리학자로서, 사주는 그냥 내 취미 중에 하나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구 중에 하나고, SF는 내가 쓰는 소설 안에서의 장르적인 특성인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관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사주에 금이 좀 많은데요. 금 일가는 아니지만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이과적 성향이 좀 짙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그런가? 나는 금이 많은데 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과였고 수학, 과학도 정말 못했고 예체능을 선택했는데 이 말이 맞나? 나한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일인가?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게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주의 특정 오행이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도 없고 숨은 것도 없고, 이렇게 특정 오행에 빵꾸가 난 사주들이 그 오행과 관련된 거에 대한 엄청난 욕망과 열망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열망이 크다 보니까 뭔가 현실의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뭔가 판타지적인 거, 공상과학적인 거,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자, 다음 제땡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AI를 기반으로 한 소설과 그림 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툴로써 창작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나요? 아쉽게도 이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요새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제가 웹진을 만든 이유, 첫 번째 단 하나의 이유가 제 소설을 발표할 지면이 필요해서였으니까 AI에 지지 않도록 오히려 열심히 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땡님의 질문입니다. 웹진에 SF 소설 말고도 다른 거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SF가 아니라 정통 소설이랄지. 아마 순문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7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SF의 매력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순문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지.
W땡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막바지로 다 따라가고 있네요. 아쉽네요. 웹진의 궁극적인 포부는 무엇인가요? 웹진에 투고했으면 하는 인물이나 인물상은 있나요? 고양이들이 밖에서 울고 있네요. 웹진에 투고했으면 하는 인물이나 인물상은 있나요? 웹진은 어떤 방식으로 알릴 예정인가요? 우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궁극적인 포부. 아직 궁극적인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약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트림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트림이 자주 나올까요? 한 입 먹으면 한 입 나오고 물 한 번 마시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블로그에 제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블로그에 털을 잡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열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저 아닌 다른 분들의 글도 좀 실어보고 싶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자면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모든 작가 지망생들이 1인 1지면을 가지는 세상을 좀 꿈꾸기는 합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 유명해지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작가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블로그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웹진 이런 데에서 커뮤니티에서 글을 발표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등단 비등단 대비 미대비 이게 0 아니면 1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창작 역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0 아니면 1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스템에서는 내가 등단을 안 하면 내 모든 그걸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게 좀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서 크게 자리를 잡으면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니까 나는 일단 내가 작가로서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좀 홈페이지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이런 거를 해주면 좋은데 창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그런 홈페이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뉴에 자기가 원하면 등록한 이름이 뜨는 거죠.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다음 투고했으면 하는 인물상은 저는 원래 좀 개성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평범하고 유들유들한 사람보다 되게 특이하고 예술적으로는 특히 독특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은 결이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리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 블로그에 털을 잡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이제 알릴 생각이고 지금처럼 이제 찍어서 유튜브를 할 생각인데 사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되게 막무가내로 일단 지르고 보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유튜브로 알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잘 될지 아직은 고민이 많이 돼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닌가요? 제땡님의 질문입니다. 조은님이 웹진을 읽는 분들께 바라는 점. 제가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면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소설 많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음 제땡님의 또 다른 질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지 이건 인간 전반에 대한 질문이시겠죠? 우리네 삶의 모습 이런 거? 글쎄요. 제 코가 석자인지라 사실 저는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다기보단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거에 가깝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받아들이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하한선이 있잖아요. 살면서 느끼는 온갖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그 최소한의 선을 살짝 올리는 거.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인간의 비인간적, 내가 인간이 맞나? 그런 존엄성을 해치는 일들, 그런 거에 최소한의 그거를 조금 끌어올렸으면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양보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싸울 수 있었으면 하는지. 글쎄요. 부먹과 찍먹? 깻잎 논쟁?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참고로 부먹이고 깻잎은 떼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런 거 너무 재밌어서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막 터지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땡님이 사실 묻고 싶은 건 저런 질문은 이미 있을 것 같으므로 난 오늘 저는 이거 먹었다. 여러분도 만난 저녁 메뉴 뭐 드셔보세요. 이런 걸 좀 궁금하시다고 SF 못지않게 조우의 소소한 삶도 궁금해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게 식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빵을 먹는 건데요. 빵도 몸에 안 좋긴 하지만 밀가루도 안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녁에 엄마가 좀 싱겁게 해주신 김치찜이 있길래 그거를 이제 광천김이랑 해서 김치찜이랑 묵은지 김치찜이랑 해서 밥이랑 잡곡밥이랑 먹었는데요. 그리고 좀 이따 아버지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탕수육을 시켜서 그걸 또 조금 먹어볼 생각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드셔주셨으면, 이 손을 왜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셔줬으면 하는 것은 똠양꿍. 제가 얼마 전에 똠양꿍을 먹고 몇 개월 됐네요. 반해버렸는데 그게 제 몸엔 제일 가장 안 좋은 좀 독특한 맛이어서 똠양꿍 혹은 똠얌 쌀국수를 드시고 사진을 막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영상을 막 끝내려던 차에 또 감사하게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불이 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땡땡님께서 앞으로 어떤 웹진을 만들고 싶으신지, 웹진을 만든 계기가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웹진을 만들고 싶냐 하면 제 글이 정말 많이 실리는 웹진. 왜냐면 웹진을 만든 이유가 저의 소설을 실을 지면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우의 다양한 소설이 실리는 웹진이었으면 좋겠다.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아직 너무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뜬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계획은 저의 소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쌓인 결과물이 또 어떤 좋은 기회를 불러올 거라고 지금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출간 제의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가까운 미래 목표로는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로 옮겨보는 것,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텀블벅에서 이제 제 책을 펀딩을 받아서 팔아보는 것, 뭐 그런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 방향성은 아직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소재를 얻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기록해두는지, 저는 구글 킵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아이폰 기본 메모장을 쓰다가 잠깐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구글 킵 어플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았는데, 원래 저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뭐 색이 다른 게 소설집 하나하나였는데, 제가 등단에 실패하는 관계로 이런 계획이 무산이 됐고, 그래서 0.5집으로 내고자 했던 초단 편집의 실을, 그런 아이디어와 글들을 지금 웹진에 싣고 있는 겁니다. 짧은 것들, 제일 짧은 것들 위주로 아이디어를 얻을 때마다 이렇게 적고, 노란색은 초단편에 실을 만한 그런 것들. 그냥 마음대로 다 씁니다. 여기다가 그냥 남들이랑 다 똑같죠. 그리고 평소 작업 환경이나 루틴은 어떤지. 평소 작업 환경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것도 보여드리기 너무 제가 영상 찍는다고 지금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방에서 이렇게 씁니다. 제 질문이 실리게 된다면 부디 매끄럽게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미 매끄럽게 해주셔서 제가 정리할 게 없었습니다. 공땡땡님 감사합니다.